북한 권력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벌어지는 미스터리에 관한 것입니다. 백두혈통도 아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닌 한 여자가 어떻게 김씨 왕조의 심장부까지 파고들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이름은 현송월, 북한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여인입니다. 2018년 1월 한국 땅을 밟은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사전 점검차 방문한 북한 예술단의 단장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백두혈통이 아니었어요. 김정은의 부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태도를 보세요.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누구 앞에서도요. 당당하게 걸었고, 당당하게 말했고, 당당하게 웃었습니다. 한국 언론은 술렁였습니다. 저 여자는 도대체 뭘 믿고 저러는 거지? 누구의 힘을 등에 업었기에 저토록 당당할 수 있는 거지? 그때부터 수많은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은의 첫사랑이라는 소문, 비밀 연인이라는 소문, 심지어 김정은의 장남을 낳았다는 소문까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현송월은 1977년 평양에서 태어났습니다. 북한 예술교육의 산실인 금성학원을 거쳐 평양음악무용대학을 졸업했죠. 1990년대 중후반부터 2000년대까지 그녀는 북한을 대표하는 여가수였습니다. 한국으로 치면 카라 정도의 인기를 누렸다고 해요. 북한 청년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죠.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현송월의 집안 배경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북한 전문가들도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북한처럼 철저한 계급 사회에서, 그것도 권력의 핵심부까지 올라가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거든요. 바로 출신 송분입니다. 그런데 현송월에게는 그런 배경이 보이지 않아요.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의 한 탈북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현송월은 3년 후배였는데 솔직히 다른 성악과 학생들에 비해서 얼굴도 평범했고 그렇게 튀는 학생은 아니었다고요. 통통한 체형에 눈에 띄지 않는 외모, 그랬던 그녀가 어떻게 북한 최고의 스타가 됐고 어떻게 권력의 정점까지 올라갔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는 2000년대 초반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스위스 베른에는 한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김정일의 막내 아들 김정은이었죠. 그는 신분을 숨긴 채 국제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향수병에 걸린 겁니다. 어린 나이에 가족과 떨어져 낯선 나라에서 생활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김정일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들이 방황하고 있다. 누군가 곁에서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가 선택한 사람이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당시 청소년 가수로 활약 중이던 그녀를 불러서 말했다고 해요. 막내 아들이 향수병에 걸린 것 같다. 가서 누나 역할 좀 해줘라. 17살 소년과 24살 청년 가수, 7살 차이가 나는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누나와 동생 같은 관계였을 겁니다. 외로운 소년에게 고향 소식을 전해주고 북한 음악을 들려주고 향수를 달래주는 역할이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두 사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소문에 따르면 김정은은 7살 연상의 현송월에게 깊이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왜였을까요? 전문가들은 김정은의 성장 배경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이는 북한 예술계에서 알아주는 무용수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은 어머니를 어린 나이에 잃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어머니가 병으로 쓰러졌을 때 아버지 김정일이 아들을 어머니 곁에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임종도 지키지 못했죠.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어린 소년에게 예술가 출신의 7살 연상 누나가 나타난 겁니다. 어머니와 같은 세계에서 온 사람, 어머니처럼 노래하고 춤추는 사람. 김정은이 그녀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게 된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김정일은 두 사람의 관계가 깊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김정일 입장에서 현송월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배경도 없고 권력도 없고 그저 노래 좀 하는 여자일 뿐이었어요. 자신의 아들, 그것도 장차 북한을 이끌어갈 후계자가 그런 여자와 엮이는 걸 용납할 리 없었죠. 김정일은 두 사람을 갈라놓았습니다. 현송월을 금성학원 교사로 좌천시켜버렸어요. 스타 가수에서 하루아침에 교사로, 그것도 강제로요. 그리고 얼마 후 현송월은 결혼을 합니다. 호위 총국 장교와요. 그런데 이 결혼이 이상합니다. 강제 결혼이었다는 소문이 파다했거든요. 여기서 세 번째 미스터리입니다. 현송월의 남편은 과연 누구일까요? 공식적으로는 호위 총국 장교라고만 알려져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경력도 베일에 쌓여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증언이 있습니다. 그 결혼의 중매를 선 사람이 바로 김정은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이 좋아했던 여자를 다른 남자에게 소개시켜줬다? 이게 말이 됩니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김정은이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 두 번째는 현송월을 자신의 곁에 두기 위한 위장 결혼이었다는 것. 어느 쪽이 진실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후에 벌어진 일들을 보면 두 번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이 사망합니다. 27살의 김정은이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 중 하나가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현송월을 찾아낸 겁니다. 교사로 좌천됐던 그녀를 다시 불러올렸어요. 그것도 그냥 가수로 복귀시킨 게 아닙니다. 모란봉 악단이라는 새로운 악단을 창설하고 그녀를 단장으로 앉혔습니다. 모란봉 악단은 김정은 시대를 상징하는 악단이 됐어요. 화려한 조명, 현대적인 편곡, 노출이 있는 의상, 북한 음악의 혁명이라고 불릴 만한 변화였죠.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항상 현송월이 있었습니다. 첫사랑을 찾아낸 왕자의 이야기처럼 들리시나요? 하지만 여기서 또 하나의 미스터리가 등장합니다. 2012년 어느 날 북한에서 분여절 기념 음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무대에 오른 현송월의 모습이 이상했어요. 만삭이었거든요. 임신한 상태로 무대에 선 거죠. 그녀는 마이크를 잡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들을 낳고 싶은데 산원에서 검사 받아보니 지금 제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저희 세대주는 마지막까지 아들을 낳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녀가 아이를 낳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아버지가 누구냐는 질문에는 아무도 대답하지 못합니다. 호위 총국 장교인 남편의 아이라고? 그렇게 단순하다면 왜 이렇게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 걸까요? 왜 북한 전문가들조차 이 부분에서 입을 다무는 걸까요? 김정은의 아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북한 최고 지도자의 장남이 사실은 현송월의 아이라는 거예요. 물론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소문이 나돈다는 것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가 예사롭지 않다는 증거 아닐까요? 자, 여기서 잠깐 퍼스트레이디 리설주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리설주도 가수 출신입니다. 은하수관현악단에서 활동했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리설주의 출신 학교인 금성학원은 평양음악무용대학 출신들에게 약간 무시당하는 분위기가 있었다고 해요. 본류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리설주가 어떻게 북한 최고의 예술단인 은하수관현악단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여기서 흥미로운 증언이 나옵니다. 리설주를 은하수관현악단에 넣어준 사람이 바로 현송월이었다는 거예요. 선배로서 후배를 챙겨준 거죠. 그리고 그 인연이 리설주와 김정은의 만남으로 이어졌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현송월이 자신의 첫사랑을 다른 여자에게 넘겨준 셈이 되니까요. 아니면 처음부터 리설주를 김정은 곁에 보내고 자신은 그림자로 남으려 했던 걸까요? 권력 게임에서 살아남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었을까요? 리설주 입장에서 현송월은 어떤 존재였을까요? 남편의 첫사랑이 바로 곁에 있다. 그것도 권력의 핵심부에서. 이게 편할 리가 없죠.
소문에 따르면 리설주는 시댁 어른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당시 실세였던 고모 김경희와 고모부 장성택에게요. 제 남편하고 저 여자 좀 떼어놔 달라고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장성택이 숙청된 후 현송월은 오히려 더 전면에 등장했어요. 김정은의 곁에서 더 가까이, 더 자주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2015년 현송월의 진가가 드러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모란봉악단이 중국 베이징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어요. 북중 관계를 위한 중요한 외교 행사였죠. 그런데 공연 4시간 전 현송월이 돌발 행동을 합니다. 공연을 취소해버린 겁니다. 악단 전체를 데리고 짐을 싸서 북한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당시 무대 배경 영상에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장면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측에서 이 장면을 빼달라고 요청했어요. 북한의 미사일 발사로 국제 제재가 강화되고 있었고 중국도 더 이상 북한 편을 들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외교적으로 민감한 시기였죠. 현송월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우리 김정은 위원장님의 작품은 단 하나도 뺄 수 없다. 그리고 공연을 취소해버렸습니다. 이 사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단순한 고집? 아닙니다. 이건 정치적 감각입니다. 현송월은 정확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중국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는지를요. 김정은의 입장을 훼손하는 결정을 내렸다가는 자신의 목이 달아난다는 걸 말이에요. 반대로 김정은의 입장을 완벽하게 지켜주면 어떻게 되는지도 알고 있었죠. 이 사건 이후 현송월은 승승장구합니다. 단순한 악단 단장을 넘어서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갔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김여정이 바로 그 부부장이에요. 김정은의 친여 동생 백두혈통의 핵심이 맡고 있는 바로 그 직책을 현송월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김씨 일가가 아닌 사람이 김씨 일가와 같은 권력을 누리고 있다.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북한 전문가들도 고개를 젓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관계가 있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고요? 현송월의 역할은 단순히 음악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김정은이 어디를 가든 현송월은 그림자처럼 따라다닙니다. 공식 행사에서, 회의에서, 심지어 수해 현장에서도요. 2023년 여름 신해주 일대에 큰 홍수가 났을 때 김정은이 고무보트를 타고 현장을 시찰했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와중에 김정은이 담배를 꺼내 물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현송월이 크리스탈 잿더리를 받쳐들었습니다. 고무보트 위에서요. 비 맞으면서요. 이게 단순한 의전일까요? 아닙니다. 김정은의 모든 것을 챙기는 사람이 현송월인 겁니다. 담배를 피우면 잿더리를 바치고 담배꽁초까지 수거해 갑니다. 왜냐고요? 김정은의 생체 정보가 담긴 모든 것은 철저히 관리되어야 하니까요. 각국 정보기관들이 김정은의 건강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거든요. 그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람이 바로 현송월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도 있습니다. 김정은이 연설하는 동안 현송월이 휴대폰을 만지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적이 있어요. 북한에서는 김정은이 말할 때 졸기만 해도 처형당할 수 있다는데 현송월은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전을 체크하고 있었던 거겠죠. 하지만 그런 행동이 허용된다는 것 자체가 그녀의 위치가 얼마나 특별한지를 보여줍니다. 2018년 현송월은 다시 한번 세계의 주목을 받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앞두고 삼지연관 현악단 단장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한 겁니다. 사전 점검차 온 거였죠. 그녀가 서울 거리를 걷는 모습, 공연장을 둘러보는 모습이 연일 뉴스에 나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그녀의 모든 것에 관심을 가졌어요. 표정, 옷차림, 걸음걸이, 말투까지. 그리고 올림픽이 끝난 후 이번에는 한국 가수들이 평양에 초대됩니다. 조용필, 이선희, 윤도현, 백지영, 레드벨벳까지 한자리에서 보기 힘든 가수들이 평양으로 갔습니다. 공연 이름은 봄이 온다. 남북 관계가 봄처럼 따뜻해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죠.
그런데 이 공연에 김정은과 리설주 부부가 직접 참석했습니다. 남한예술단 공연에 최고 지도자 부부가 온 건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무대 뒤에서 이 모든 것을 총지휘한 사람이 바로 현송월이었습니다.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뒤풀이 자리에서 현송월이 백지영에게 매달렸다고 해요. 언니 하면서요. 가지 말라고, 여기 있으라고, 모란봉악단에서 같이 일하자고, 음악적으로 통하는 게 있다고 생각했는지 백지영의 호소력 있는 목소리에 반한 건지 눈물까지 보였다고 합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김정은이 특히 감명 깊게 들은 노래가 있었는데 최진희가 부른 뒤늦은 후회라는 곡이었습니다. 왜 그 노래였을까요? 김정은의 어머니 고용이가 생전에 그 노래를 좋아했다고 해요. 아들은 어머니가 좋아하던 노래를 들으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어린 시절 잃어버린 어머니를 떠올렸을까요? 그리고 그 옆에는 어머니처럼 예술가 출신인 현송월이 있었겠죠. 현송월의 스타일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까요? 그녀는 북한에서 패션 아이콘으로 통합니다. 롱코트에 털목도리, 큼지막한 귀걸이가 트레이드마크죠. 모란봉악단 시절에는 반짝이 의상에 강렬한 색상으로 무대를 장악했고 지금은 선전선동부 부부장이라는 직책에 맞게 좀 더 단정한 스타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게 있어요. 현송월의 상징과도 같은 수탉머리, 그러니까 웨이브가 들어간 긴 머리 스타일 있죠? 이 머리가 북한에서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2020년부터 시행된 반동문화사상법에 따르면 한국 드라마를 유포하면 사형이에요. 한국 스타일의 머리나 옷차림도 처벌 대상이 됩니다. 2023년에는 실제로 중고등학생 20-30명이 이런 이유로 처형됐다는 보고도 있었어요. 그런데 현송월은 마음대로 합니다. 자신은 수탉머리를 하고 다니면서 일반 주민들이 따라하면 반사회주의 행위로 처벌하는 거죠. 이게 북한 권력의 본질입니다. 법 위에 있는 사람들, 현송월은 그 법 위에 있는 극소수 중 한 명인 겁니다. 그녀의 패션에는 또 다른 의미가 숨어 있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송월의 큼지막한 귀걸이를 피콕 전략이라고 해석해요. 공작새처럼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전략이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주인공보다 튀지 않으려는 계산도 있습니다. 진짜 주인공인 김정은과 리설주는 비교적 절제된 스타일을 유지하거든요. 현송월은 화려하지만 선을 넘지 않습니다. 조연의 자리를 지키면서도 존재감을 잃지 않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2023년 김정은이 러시아를 방문했을 때 리설주를 비롯한 수행원들은 1,000만 원대 명품 가방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현송월만 10,000원짜리 중국산 가방을 들고 나타났어요. 화제가 됐죠. 왜 그랬을까요? 나는 충분히 비싼 걸 들 수 있지만 인민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정치인의 본능이에요. 철저하게 계산된 행동인 거죠. 현송월과 리설주의 관계는 어떨까요? 공식 행사에서 두 사람이 함께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 사이가 나빠 보이지는 않습니다. 최진희 씨의 증언에 따르면 현송월은 활달하고 상냥하고 대장부 같은 성격인 반면 리설주는 얌전하고 반듯한 느낌이라고 해요. 스타일이 다른 두 여자가 공존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속내는 누가 알겠습니까? 리설주 입장에서 현송월은 불편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남편의 첫사랑이라는 소문이 도는 여자가 바로 곁에 있으니까요. 게다가 현송월의 권력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단순한 예술인을 넘어서 김정은의 모든 공개 활동을 총괄하는 위치까지 올라갔어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이제 현송월 없는 행사, 회의, 활동은 상상할 수 없게 됐습니다. 퍼스트레이디가 있는데 그림자 여인이 더 가까이 있다. 이 구도가 얼마나 오래 유지될 수 있을까요? 북한 권력의 역사를 보면 이런 삼각관계는 대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누군가는 제거되어야 하니까요. 하지만 현송월은 살아남았습니다. 10년 넘게요. 그것도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요. 결국 현송월의 미스터리는 이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녀는 도대체 김정은에게 어떤 존재인가?
첫사랑, 어머니의 대리인,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측근, 아니면 그 모든 것? 한 가지 확실한 건 현송월이 단순한 예술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녀는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김정은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읽어내고 그 순간순간에 맞게 행동합니다. 베이징에서 공연을 취소할 때도, 고무보트 위에서 재떨이를 바칠 때도, 10,000원짜리 가방을 들고 나타날 때도 모든 행동에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녀가 살아남은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부에서 살아남으려면 단순히 충성스럽기만 해서는 안 돼요.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현송월은 그걸 아는 사람입니다. 북한 주민들도 현송월에 대해 궁금해합니다. 백두혈통도 아닌 저 여자가 어떻게 저렇게 승승장구하는 거지? 무슨 비밀이 있는 거지?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북한에서 그런 질문은 위험하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송월의 진짜 정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어요. 김정은과의 관계, 그녀의 아이 아버지, 권력의 비밀,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있습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알 수 있을까요? 아니면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을까요?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현송월은 북한 역사에서 가장 수수께끼 같은 여인으로 기록될 거라는 것. 백두혈통도 아니고 명문가 출신도 아닌 여자가 김씨 왕조의 심장부까지 파고든 유일한 사례로요. 그녀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김정은이 권력을 유지하는 한 현송월은 그의 그림자로 남아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궁금해하겠죠. 저 여자는 도대체 누구인가? 무엇이 저 여자를 저토록 특별하게 만드는가?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